또 MBC 노조가 반발하고 해가지고 또 거기에 친북 좌익 세력들, 야당 세력들이 합세하고 해가지고 MBC를 놓고 앞으로 계속 여러 가지 투쟁이라든지 갈등이 계속될 것입니다. 제일 좋은 방법은 MBC가 이 파업을 장기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MBC를 살리려고 하면은 골치 아프니까 MBC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 훨씬 좋을 것이다 라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은 MBC는 벌써 법적으로 죽여야 할 집단인데 이게 여러 가지로 이 정부 여당의 의지가 약해가지고 지금 어렵게 일을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만은 그만큼은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지난 한 2주일 사이에 그 훌륭한 분들 두 분이 돌아가셨어요. 박세직 제야군인회 회장님의 급선은 정말 안타까운 일이었습니다. 그분이 6.25 행사 전에 저도 만났는데 아주 그 김대중 전 대통령을 어떻게 하면 법정에 세울 것이냐 그것을 아주 고민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보니까 기침을 좀 많이 하시더라고요. 기침. 그런데 여름인데 왜 감기 걸렸나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때가 아마 이 급성 폐렴의 시초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6.25 행사 끝내고 바로 입원을 했는데 입원할 때는 걸어서 입원을 했는데 그 길로 중환자실로 가셔가지고 결국 끝까지 중환자실에서 나오지 못하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분의 생애에서 서울올림픽이 가장 찬란한 순간이었지만 돌아가시기 전까지 제야군인회 회장으로서 또 그 전에 애국운동에 참여하면서 했던 활동이 또한 못지않게 우리 앞으로 역사에 남을 역할을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박세직 씨는 이분이 구미 출신인데 학교는 부산에서 나왔죠. 부산 사범 나오고 학도병으로 6.25 때 참전을 하고 육사 12기인데 이분이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아마 공직을 가장 오래 맡으셨던 분 같아요. 이 군인으로까지 치면 한 50년 되더라고요. 50년. 그러니까 당시는 수도 경비사령관을 그만둔 이후에 경력을 보니까 한전 부사장 그리고 국정원 해외 담당 차장 그때 아웅산 사고가 났을 때 그것을 현지로 해서 조사하러 갔었던 분이죠. 그 다음에 총무처장관, 체육부장관, 무엇보다도 서울올림픽 조직위원장, 그 다음에 국가안전기획부장, 서울시장, 국회의원 2분, 그리고 2002년 월드컵 조직위원장 중간에 거쳤습니다. 그 뒤에 제야군인회. 이렇게 보니까 공직 50년이에요. 50년. 공직 50년이라는 것은 참 국가를 위해서 좋은 일을 많이 했다는 거죠. 공직이라는 것은 참 이게 좋은 자리입니다. 레이건 대통령이 공직자는 성직자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공직에서 근무하는 것은 성직자다. 뭐냐? 공직이라는 것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고 국가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일을 하는 자리입니다. 그 자리가. 그러니까 성스럽다는 거죠.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기 먹고 살기 위해서, 자기 가족을 위해서 일하는 것보다는 남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이게 좋은 겁니다. 그걸 성직자다라는 표현을 했는데 이렇게 공직 생활을 50년 동안 한다는 것은 그만큼 장점이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공직을 맡을 만한 자질이 성품이 되어 있는 분이다라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분의 리더십이 뭐냐 해가지고 제가 가까이 지내면서 느꼈던 것을 한번 이렇게 요약해 보니까 이 박세직 리더십의 핵심은 첫째, 사람과 매사를 선의로 대한다. 일을 할 때는 자신 있게 하고 또는 즐겁게 한다. 또 늘 화합을 도모한다. 직무에 정통한다. 부하들을 험담하지 않는다. 철저히 준비한다. 사후평가를 한다. 현장 확인을 게을리하지 않는다. 기발한 발상을 존중한다. 관료주의를 타파한다. 이 두 개가 상당히 중요한데 서울올림픽이 우리가 성공할 수 있었던 것 중에 하나가 박세직 씨라는 이 군인적인 리더십과
이어령 씨로 대표되는 이 창의적인 민간 리더십을 하나로 합쳤어요. 그래서 서울올림픽의 주제를 벽을 넘어서, 이념의 벽을 넘어서, 종교의 벽을 넘어서, 그리고 국가의 벽을 넘어서 평화와 화합을 위해서 한 자리에 모인다. Breaking down the wall. 동시에 주제가도 hand in hand, 손에 손잡고 뭐 벽을 넘어서 이런 식으로 벽을 넘어서라는 주제를 잡고 그 주제에 집중해가지고 특히 개회식을 그 주제에 맞춰가지고 했기 때문에 아주 서울올림픽 하면은 이 세계 사람들이 머릿속에 확실한 그 이미지로 남아 있습니다. 그것도 바로 이어령 씨처럼 아주 그 자유롭게 때로는 무책임하게 내어놓는 그 아이디어를 박세식 씨가 관료들의 반대도 무릅쓰고 그걸 다 받아줘가지고 채택을 했기 때문에 성공한 것이죠. 그래서 이 기발한 발상을 아주 그 웃긴다 해가지고 내버리는 사람과 그 기발한 발상을 딱 이렇게 잡는 사람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려면 관료주의를 다 발려야 돼요. 관료는 항상 좀 편한 걸 좋아하니까 그 관료들을 일을 하도록 하는 데 있어서 아주 참 뛰어난 분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용어와 공식을 잘 쓴다. 시간관리에 철저하다. 그래서 조직을 중시하는 군인 리더십과 창의성과 자율성을 존중하는 민간 리더십을 통합한 분이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박세식 이 회장이 돌아가시고 나서 하나 유감인 게 우리 언론에서 보도하는 게 아주 너무 작게 보도를 했습니다. 옛날 미국 같으면은 아주 이 사망 기사를 중요하게 합니다. 또 훌륭한 사람이 이렇게 돌아가시면은 뉴욕타임즈 같은 경우에는 2개면에 걸쳐서 아주 장문의 단편 소설 하나 분량의 기사를 씁니다. 그건 뭐냐 하면은 그 사회의 자산이고 그걸 통해서 그분한테 감사를 표하는 거죠. 살아있는 사람이 죽은 사람에 대해서 감사를 표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나라가 잘 되느냐 못 되느냐 하는 것은 어떤 사람을 기리느냐, 반역자를 기리느냐, 사기꾼을 기리느냐, 아니면은 진정한 애국자와 좋은 사람을 기리느냐 하는 것을 보면은 그 나라의 미래를 알 수 있다고 하는데, 그런 잣대로 본다면 한국의 미래는 좀 암담하다는 생각이 이번 박세식 씨 죽음 이후의 기사를 보고 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자살만큼 보도할 필요 없겠지만은 강인함이라는 사람, 자살한 사람 있었죠. 이적단체, 범민련, 남측본부 온갖 악담을 하고 자살한 그 사람 다루는 기사 분량보다도 적게 다뤘어요. 이건 박수치기 아니고. 자, 이러니까 그럼 누구를 반역자를 기리느냐, 애국자를 기리느냐, 어느 쪽이냐 하는 아주 씁쓸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행히 이명박 대통령도 그 빈소를 방문하고 해서 장례식이 아주 잘 치러졌습니다. 그 장례식 장면은 우리 참깨 방송 그 동영상에 잘 적혀 있습니다. 우리 저 뒤에 지금 열심히 찍고 계시는 우리 참깨 방송 김종환 씨가 어제 이게 발족한 지 한 몇 개월밖에 안 됐는데 이 접속자 수로 100만을 돌파를 했어요. 박수 한번. 이 참깨 방송이라고 이름을 잘 짓고 또 우리 행사, 우리 애국 행사를 잘 이렇게 보도를 해주고 해가지고 우리 우익 진영에 굉장히 많이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우파들이 약했던 게 동영상 부분이 약했어요. 동영상. 그런데 워낙 많이 찍어가지고 올리니까 이게 100만을 돌파를 했습니다. 100만. 그걸 보시려면 저 사이트에 들어와서 보셔도 되고 유튜브라고 이렇게 쳐서 참깨 방송 하면은 10분 단위로 이렇게 편집한 장면들이 많이 나오고 거의 중요한 그 강연에는 다 나옵니다. 지난 목요일에 그 김현욱 씨가 하는 국제 안보 포럼에서 나경원 국회의원이 강연했던 것이 최근 자료로 올라오고 있고, 그 다음에 장례식, 박세식 장례식 장면도 잘 올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김동진 씨가 돌아가셨죠.